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제명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네. 전당대회 때 두 번째로 당대표 위임을 할 때요. 네. 85%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조기 대선 치러진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건 맞는데 나머지 비명계 주자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이 속에 따라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을 하다가 사면이 됐거든요. 이제는 사면 이후에 본인이 정치를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선에 나서면서 나름대로 구친문계를 규합하고 나름대로 구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네. 있을 것 같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에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나름대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굳히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당내 경선에 나섬으로써 이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네. 아마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체제도 본인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보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독주 체제를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이후에 네. 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번에 비명계 잠룡 주자들도 다 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차차기까지 노리는 후보들의 약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60일 더 한덕수 대행이 국정을 이끌게 되면서 대선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국정 안정, 국민 통합, 거기다 통상 외교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두 분의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선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번 비상계엄부터 해서 탄핵 선고까지 보면 어쨌든 부정 선거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대선 관리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한덕수 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차피 지금 여러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어떤 카운터파트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0일 뒤에 치러지는 뭐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 새 네.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쨌든 미국발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저는 한덕수 총리가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정리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이양할 수 있도록 모든 이 정부의 업무들이 바로 인수인계가 바로 돼서 새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막중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바로 선거일 다음부터 선거에 당선된 그 순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뭐 당연한 말씀인데 네. 저 한덕수 총리에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한덕수 총리가 마흔여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헌재에서 그렇죠. 위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각의 추측은 한덕수 총리가 너무 여당을 여권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정을 관리하는 게 대선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경제, 안보 이런 게 워낙 힘든 상황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위기들이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 대미 통상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미국과의 관세에 관련된 거 당연히 네. 해야 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 관리도 물론 중요한데 여당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국정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말이죠. 여야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어제 마흔 후보자 끝까지 임명하는 거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왜 그렇게 임명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 여야 무슨 네. 저기 합의가 없어서 그랬다는 건데 어쨌든 그 뭐 지난 얘기고 적어도 야당이 파트너로 가야 돼요. 야당이 어쨌든 입법부의 가장 다수당 아닙니까? 여당도 같이 타협하고 네.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야 중에서 너무 여당을 의식하는 그런 행보는 보이지 말아달라. 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 네. 그걸 저는 추가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는 여야가 없이 이제 1당 2당이 됐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 관리와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 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